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 야담이 끝나고 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과연 추석 물가 대책은 완벽하게 세워 놓았는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이것저것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했고요. 경찰대를 개혁해야 한다. 왜 경찰대가 경찰 고위직 인사를 독점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나타냈었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 오전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순경 출신 경찰관들에게 했을까요? 힘차게 열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대통령 내외분을 큰 박수로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중앙경찰학교장께서 경찰관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조직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제복 입은 영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찰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개 일정을 소화를 한 겁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런 공개 일정에 또 함께 참여한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무척 오랜만인 것 네. 같습니다. 사실 나토 순방을 다녀온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행보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지지율 하락 국면에 대한 정무적 대응책 아니냐는 분석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저는 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도 주목을 하지만 이 장소가 다름 아닌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이라는 데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화두 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 하나 꼽자면 경찰국 설치가 될 텐데요. 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를 주도하는 이 총경들이 공교롭게도 대다수 경찰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수위 국정과제로부터 경찰대 편향 인사를 조금 해결하겠다. 일반적인 순경 출신들에게도 승진 기회를 주고 또 경찰관들, 순경분들의 기본급도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대 출신이 아닌 이 중앙경찰학교를 나와서 순경이 될 젊은 2030 경찰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축하를 한 것은 그 연장선에서 경찰 내부의 어떤 기득권을 깨겠다는 의미를 담은 매우 의미심장한 행보인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오늘 별도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중요한 행보에 대통령과 함께하면서 배우자로서 무난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간의 논란이나 이런 부분도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졸업식이라고 하는 공식 일정 말고 신임 경찰관들과의 간담회 일정도 있었는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따로 간담회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일단 김건희 여사의 간담회와 관련한 영상, 사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판단으로는 비공개로 김건희 여사는 진행한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간담회 관련 영상이 들어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당장 야 그래
대통령 국방법 경위 김필수입니다. 이렇게 허리를 의자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등에다가 그래도 자 편안하게 이렇게 나도 붙일 테니까 이렇게 붙이고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싶을 정도로 서로 의연하게 현장 상황을 대처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의 미래, 경찰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꿈과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선치한 업무를 하면서도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풍부한 그런 상상력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적절하게 대처하면서도 국가수의 분만도 있어야 되니까 전문 분야로 나아가려고 해도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 졸업하는 우리 새내기 경찰관들하고 여러분들 만나니까 뭐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저 자체가 일단은 기분이 좋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신임 경찰관들 만났더니 기분이 좋다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데 말이죠. 김건희 여사의 간담회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그 영상은 또 비공개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관저 특혜 공사 관련한 것도 있고 사실 최근에 논문 관련해서 국민대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 많은 학계에 계신 분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따로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논문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여전히 이런저런 의혹과 관련한 특히 경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김건희 여사가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했고 간담회를 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네. 뭐 이게 수사가 일부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김건희 여사가 경찰의 지휘부를 만나거나 뭐 이 수사 담당자들을 만난 건 전혀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 물론 함께 동석한 경찰 수뇌부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막 졸업해서 순경이 되는 2030 청년 경찰관들을 만나서 격려하는 것이고 네. 이 자리에서 뭐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을 때 방금 윤석열 대통령 발언처럼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 경찰들에게 힘내라, 기운내라, 우리 사회의 기둥이다 하는 덕담 외에 뭔가 다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수사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어떤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가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저는 더 큰 논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매년은 아니지만 한 번씩 이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항상 부부 동반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만 혼자 가게 되면 그 부분이 더 많은 해석과 상상력을 낳을 수 있어서 오늘 김건희 여사가 동석은 하되 뭔가 별도의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 메시지 내지 않은 좀 차분한 로우톤 기조로 함께 동석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정무적으로 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김건희 여사 별도로 간담회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공지는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간담회 일정과 관련한 영상은 또 공개가 되지 않는다.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건 또 왜일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제 그 부분은 정무 파트와 대언론 홍보 파트 사이에 손발이 좀 더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대언론 홍보 파트에서는 김건희 여사 간담회 참석한다. 그 말은 현장을 공개하거나 사실은 영상이라도 풀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정무 파트에서 뭐 여러 고려가 있었겠죠. 굳이 영상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면 이게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기자분들에게 언론에게 혼선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언론이 혼선을 느끼기 시작하면 국민들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야라고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도를 보면 김은혜 전 의원이 이제 홍보 담당자 어떤 직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김은혜 전 의원이 오게 된다면 이런 홍보 파트와 정무 파트 사이에 어떤 소통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신임 경찰관들이 사진 촬영을 했는데 저런 그 의식이 늘 있군요. 모자를 이렇게 하늘로 다들 하늘을 향해 던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함께 손을 불끈 쥐면서 같이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함께 팔을 들고
힘을 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화이팅! 응원하는 그런 모습인데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며칠 전 광복절 경축식에도 함께 참석을 했었네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좀 이번 경찰과 관련된 만남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간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사실은 소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물론 이제 피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한 번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찰을 만나는 자리에 대통령과 함께 배석한다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기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아마 모르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번 행동이 적절했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경찰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의 핵심은 경찰대 출신이 간부가 많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경찰국 설치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경찰이 관련한 언론 인터뷰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모여서 회의도 하면 안 된다고 지시를 내렸던 게 행안부였어요. 근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쏙 빼놓고 여기에 가서 뭔가 축하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진정한 소통을 하는 자리였는가 하는 데는 저는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나라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웬만하면 정권과 무관하게 신뢰하고 있고요. 2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있어도 검찰이나 사법부가 잘 판단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이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갔다 해도 경찰이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국 관련해서 경찰들의 회의나 뭐 이런 걸 막는다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은 자꾸 경찰과 검찰을 비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경찰이 비교돼야 될 대상은 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력이고 총기를 소지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군인들이 모여서 장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뭔가 어떤 액션을 공동으로 취할 때 어떤 공포감을 느끼겠는가 생각해보면 경찰이라는 병력이라고 불리는 총기를 소유한 집단의 어떤 지도자급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강경하게 대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 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공무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검찰이라 하더라도 저는 결코 경찰에 비해 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이미 기소나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리력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는 주장이 전 더 이상하고 법상으로 보더라도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 모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예외가 있었다면 그것이 검찰이었겠죠. 근데 그것을 너무 옹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안 되고 검찰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나중에도 저는 논리적으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대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고 실제로 경찰대 개혁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린 상황에서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다. 순경 출신 경찰관들에게도 공정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것이 오늘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의 핵심인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했는데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달 중에는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 뭐 관저공사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등 또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여기에도 또 김건희 여사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에 김건희 여사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서 오늘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이라고 하는 공개 행사에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하는 쪽으로 내부 입장 전이가 된 것 아닌지 그동안은 사실 조용한 행보를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나토 순방 다녀와서는 거의 한 달 동안 안 나타나다가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 광복절에 이어서 오늘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얼마 기간이 길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례적인 그림이 되잖아요. 부부인데 당연히 참석해야죠. 다만 메시지를 내거나 별도의 어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을 기자분들이나 언론들에게 풀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지만 별도의 영상이나 메시지 나오지 않은 것. 이 부분은 대통령 메시지가
부각되게 하는 좋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빈도나 이 국민들에게 접촉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다음번에 또 김건희 여사의 참석 의미가 더욱 중요한 행사에서는 모두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완급 조절을 해나가는 게 정무적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간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과 또 일정 부분 시행착오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조금씩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이 김건희 여사에게 주목되는 관심이나 언론의 집중도를 어떻게 조금 분산시키면서 국민들께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플랜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뭐 더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혹시 뭐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사실 좀 어색하긴 하죠. 예. 원래 이제 대선 그 기간 중에는 공개 행보 안 하시겠다고 스스로 말하셨다가 지금 하시는 거고. 근데 공개 행보를 하고 안 하고가 핵심이라기보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별게 아닌 게 아닌데 마치 이렇게 공개 행보를 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인상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대선 때 나왔던 일부 온라인 매체 기자와 주고받은 전화 통화 속에서 뭐 오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 고발이 있었는데 경찰이 결국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걸로 결론 내렸다는 기사도 최근에 들어왔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공교롭게 오늘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그날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저 공사 특정 업체가 맡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를 했었거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고 여기에 맞선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특정 업체에 이건과 관련하여 입찰을 권유하고 그래서 공고가 나자마자 입찰에 응하고 그리고 2시간 반 만에 수의계약으로 입찰이 됐으니 이거야말로 대통령 부인이 직접 이권에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 업체에 이권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의 전모를 밝히지 않고서 또 다른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문제는 원내 사항으로서 원내대표가 언급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할 거로 봅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출했던 국정조사 요구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거 한번 돌아봐라 그런 건데 민주당 측의 주장은 김건희 여사가 관저 공사를 맡는 특정 업체에 입찰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 핵심이 뭡니까? 대통령 부인은 공적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닌데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를 사인인 대통령 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게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입니까? 그렇죠. 이제 영부인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선출된 사람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 못하는 시민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서 국정에 긍정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사에 개입한다거나 아니면 공사권에 개입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영부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죠. 근데 계속 그런 일들이 1년에 계속 연속성을 갖고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의 원인이 뭔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사적으로 사람들을 챙기고 자기와 관련된 무언가를 챙기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이것을 밝히시거나 아니면 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응하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의혹을 해소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해찬 이사장은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얘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눈높이에 맞춰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또 국민들의 의혹의 어떤 씨앗까지도 불식시켜 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정쟁성 그냥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에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일부 이제 여권의 인사들이 말하는 특별감찰관 설치 여기와 관련된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이 특별감찰관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특별감찰관 설치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국회가 합의해 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지난달쯤에 대통령실 통해서 내놓았던 것 같은데요. 네.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라도 여야 합의를 좀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대통령실에서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 민주당의 어떤 정쟁성 공격 때문에 갖게 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의문에 대해서 아 그래 역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구나 좀 믿고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어떤 정치적 대응이나 이 제스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정조사는 수용하기 어렵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의혹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때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다 제출하지도 않았고요. 설령 제출했다 하더라도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부르는 것 가지고도 그렇게 힘들게 안 부르고 안 불러주다가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오히려 야당 의원들에게 호통치고 국민을 뭐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살인자라고 했던 그런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지금 와서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 국정조사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쟁성 꼬투리 잡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뭐 일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설득력이 없다고 하면 역시나 민주당이 되려 역풍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일종의 압박 차원에서 하는 얘기다. 실제로 현재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김건희 여사께서 대선 기간 중에 모 기자와 통화했던 것이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매우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셨어요. 근데 그의 연장선으로 지금의 많은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게 여사의 의무이죠. 근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국정조사가 되게 무리스럽고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만 말하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저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낱낱이 밝히거나 아니면 사적 채용으로 의심받는 분이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답이지 않겠습니까? 그 관저공사를 맡았던 업체 대표가 뭐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또 언론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게 대통령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예. 취임식 참석 인원을 좀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10,000명 예상이었는데 코로나가 좀 해제되면서 4만 명을 모셨거든요. 근데 4만 명 중에 어떤 분이 있는지 선거 과정에서 뭐 저희 선대본 빌딩에 한 번이라도 오가면서 인사하고 했던 분들은 다 웬만하면 취임식 초청장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주소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초청장 보내려면 주소지로 보내야 되는 거 보통 아닙니까? 대선하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임명장이 한 80만 장에서 예. 100만 장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4만 명을 채울 만한 주소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당이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열성적으로 선거운동 하신 분들 중에 일부일 수는 있겠죠. 그것만으로 뭐 아주 특수관계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권지웅 비대위원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사용이나 또는 이 디자이너의 딸을 사적으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제의했다면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흔쾌히 우리는 그거 국정조사 받겠습니까? 받겠습니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해명을 하고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국정조사를 무분별하게 진행시켜서 대통령실의 어떤 정무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보겠다, 정쟁성 뉴스를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단호할 수밖에 없는 게 여야가 바뀔 때마다 동일한 현상인 것 같고요.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감찰관 빨리 합의해달라고 촉구하는 등의 그런 국민적 의혹을 씻기 위한 대통령실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대통령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감찰관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 국회에 촉구할 예.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임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천인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논의할 그럼요. 일입니다라고 네. 하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 의지가 없게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한 발만 더 나가면 예. 좋겠어요.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그게 비록 가짜뉴스나 이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 정쟁성 노림수에 의한 것이다 할지라도 국민의 의혹을 씻어드리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촉구 선언 등은 국회에 충분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은 이제 또 국회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국정조사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어떤 옷값과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 논문 관련해서도 설명이 됩니까?
많은 학계의 많은 분들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가 조작 사건도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 때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1억까지도 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의혹의 크기는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것과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얼른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강제로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민주당 야당의 주장이라고 해서 마냥 외면하거나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혹시 의혹을 갖게 되는 상황이 점점 더 확산이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실 직원들 홍보 라인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김건희 여사가 설명해 주기 전에는 홍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안 아니에요. 그렇죠? 설명을 들어야 그걸 설명을 또 국민에게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이야기도 여권 안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어제 비서실장 얘기는 제2부속실은 설치를 안 할 듯한 얘기 뉘앙스를 좀 풍겼던 것 같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제2부속실을 설치하게 되면 또 제2부속실장이 문고리나 옥상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격을 낮춰서 부속실 안에 이제 배우자 팀, 김건희 여사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하는 정도로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곳에서 홍보 라인과 정무 라인과 원활한 소통을 대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는 한번 검토해 봄직한 것 같고요. 네. 제가 자꾸 강조드립니다만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는 야당의 이 진실 요구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5년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고 법을 뭉개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협의를 촉구하는 정도의 성명만 한번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보실 때는 문재인 정부가 못한 점을 해내는 훨씬 더 나은 정부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남 탓을 하시면서 이것을 좀 넘어가시려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 문재인 정부보다 더 좋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임명 안 한 거 반성은 하세요? 뽑지 않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라고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왜 안 됐는지 저로서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는 민주당으로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민주당 지도부도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말. 근데 뭐 일단 뭐 제가 하셨으면 그걸 좋겠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는데 역시나 지금 되게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연결된 이 건을 대통령실에서 즉시 해명하지 못한다는 상황 자체가 웃긴 겁니다. 왜냐하면 관저공사를 누군가가 담당했을 텐데 그 사람 모르게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연속적으로 이뤄지니까 묻고 있는 건데 갑자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문재인 정부 때는 답했냐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을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보다 잘하냐 못하냐를 지금 재고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많이 하신 분들이 우리 잘못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과거의 야당은 국민의힘이 야당의 시절에는 그래도 저는 청와대를 향한 공격을 많이 했지만 정치적 금도는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이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제외하고 9급이나 7급 뭐 6급 행정요원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뭐 관저 고치거나 하는 수의계약 할 때 특히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여러 홍보업체 수의계약으로 많이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청와대 내부에 대통령 비서실의 고유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무적 결정에 대해서는 이건 어느 정도 양해하고 넘어간다는 게 정치권의 관례였는데 지금 물론 지지율이 하락 국면인 것 저희도 참 명구스럽고 뼈아픕니다만 이때다 싶어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러한 대통령 비서실 고유의 특징을 무시하고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영수증 가져와라 국조하겠다 하는 것. 정작 5년 동안 특감반 이제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았던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좀 정치도 좋지만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인의 아들이 채용이 됐어요. 물론 대선 캠프에 있었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의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데 해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의 사건은 아니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9급밖에 못 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해명해요. 그럼 권성동 대표가 힘을 실어서 사실은 정치적인 영향이 안 되지만 거기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채용은 권성동이란 말이 돌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이 사유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고 이것을 해소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주시는 게 일이지 계속 전보다는 낫다. 그리고 너희는 더 잘못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지적하냐라고 하는 건 저는 적절한 대화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되려 그 해명을 잘 하시면 국민들이 역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낫네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못 해놓고 지금 어떻게 나를 지적하냐라고 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불과 1년 전 이제 정권 교체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전 5년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을 싹 닫고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설명을 드리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요.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를 좀 더 세심하게 헤아렸어야 한다라는 지적은 뼈아프고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다만 권지웅 비대위원도 비대위원 될 때 누군가의 추천을 받았을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또 대선 과정에서 기여한 좋은 청년들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고생한 청년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 자체를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붙여서 정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단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인의 아들이니까 더 문제가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의 격렬한 토론 저도 관전자 입장으로 좀 잘 지켜봤고요. 뭐 따지고 보면 남 탓, 내 탓, 정치권의 내 탓이요까지는 요구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 남 탓을 하더라도 그 남 탓이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남 탓을 했던 그 남 탓, 그 탓을 받았던 정치 세력이 더 힘이 세졌으면 권력을 잡았으면 한번 내 탓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모습 변화를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그 정치 세력에게 국민들이 더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랑 다를 겁니다라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다르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 뭐 여기는 동의하시죠? 그래서 예. 특별감찰관 이야기 잘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한국갤럽 지지율이 나왔어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락세는 멈춘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잘한다가 지난주 25에서 이번 주는 28%가 됐고요. 잘못한다는 66에서 64%가 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여전히 더 떨어졌는데 30대는 지난주와 똑같고요.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소폭, 특히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60대 이상에서는 지난주보다 상당폭 잘한다는 대답이 더 많이 나왔다는 부분, 여기에 좀 눈길이 가고요. 잘못한다는 응답도 40대 이상에서는 다 지난주보다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지난주보다 잘한다는 대답이 더 많이 나왔고요. 충청권과 대구, 경북에서는 잘한다는 대답이 또 지난주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예, 보겠습니다. 정부 출범 100일 분야별 정책 평가. 이 붉은색이 잘 못한다고요. 푸른색이 잘한다는 대답인데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잘못한다는 대답이 더 크네요. 다만 잘한다와 잘못한다는 그 응답의 격차가 얼마이냐. 인사, 맨 오른쪽 인사 보십시오. 잘한다는 16, 잘못한다는 66. 50%포인트 차나 납니다. 반면에 교육 같은 경우도 이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살로 1살 낮추겠다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잘한다는 11, 잘못한다는 60. 상당 부분 큰 차이의 격차가 나고 있고요. 반면에 부동산, 복지, 경제, 북한. 북한은 잘한다와 잘못한다 격차가 7%포인트로 가장 적네요. 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정확한 조사 기간, 조사 대상 그리고 이번에 갤럽의 국정 지지율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일정 부분 반영됐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갤럽은 매일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의 그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갤럽은 매일매일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17일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했으면 18일에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두 분께는 한 가지씩만 좀 대답을 해주세요.
자,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 잘한다는 응답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난주부터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장혜찬 이사장.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지금 뭔가 잘한다는 응답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고 전통적인 지지 기반은 60대 이상에서 그걸 떠받치고 있거든요.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다행히 상당 부분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이 멈춤세, 소폭 상승세가 다시 한번 꺾여서 또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지지율 하락이 멈추고 상승 국면에 들어갔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제 정말 이 운동화 끈을 바짝 조여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될 때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왜 대통령실과 정부는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그걸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 대통령 휴가에서 복귀해서 바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거물급 장관입니다. 일반 장관보다 격이 더 높아요. 취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상 경질한 셈이었고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뭐 한 번에 보여주기식으로 막 수석들을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홍보와 언론 소통 라인 그리고 이 부처의 어떤 정책을 조율하는 정책 조율 라인을 보강하면서 인적 쇄신과 보강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게 지금 당장 마음에 차는 100점짜리 변화는 아닐지 몰라도 변화의 의지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개선 변화가 지지율이 조금씩 회복되는 국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거세게 계속 변화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계속 보여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세대별로 봤을 때 60대 이상과 70세 이상의 지지가 회복된 것 이제 좀 와해되었던 전통 지지층이 조금씩 복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 외연 확장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요. 지금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지율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요. 그런데 분야별 정책 평가를 보면 상대적으로 부동산과 북한 문제 두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네. 둘 모두 30%를 넘겼거든요. 긍정이. 정책에서 30%를 넘긴 유이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과 북한입니다. 그렇다면 내각이건 대통령실이건 좀 전략적으로 부동산 문제와 대북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집중해서 많이 내는 그러한 어떤 정무적인 묘수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추이에 관한 우리 권중전 비대위원의 평가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보수층에서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긍정평가가 조금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60에서 70대에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금 소폭 상승했는데 여전히 20, 30, 40대 그러니까 중도층을 이끌고 있는 20, 30, 40대는 지지율이 10%대예요. 그리고 이제 연령에 따라서 40대 같은 경우는 부정평가가 여전히 8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도층이 마음을 다시 돌려서 신뢰를 보내기 시작해야 이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럴 만한 요소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혜와 관련해서도 적절히 대응했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당일날 대통령께서 이제 퇴근하시면서 1층이 잠기는 걸 보고 퇴근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저녁 만찬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고 행안부 장관도 관련한 행사를 갔다가 저녁 만찬까지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면서 실제로 국민들의 안전에 진심인 정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지지율이 100일 만에 취임 100일 만에 20%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성을 하나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누구한테 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지금 국민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이는 태도인데 그것이 없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저는 중도층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 장혜찬 이사장 답변이 필요한 질문인 것 같네요. 근데 반성을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저도 여권의 인사로서 정말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거든요. 잘해야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내부 비판도 더 많이 해야겠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호영 전 장관 후보자나 박순애 장관 임명 반대 경질했던 것 같은 목소리 더 많이 내야겠다라는 또 반성이나 자기 다짐도 하게 되고요. 그런 반성의 의지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정당의 비대위 출범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보강 그리고 조금 달라진 출근길 문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메시지들 또 정부 부처에서의 이 박순애 장관 정격 경질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한 언론 기사를 제가 좀 유의 깊게 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 전까지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휴가에서 복귀하고 난 후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국민이라고 해요. 네. 물론 법치가 우리나라 국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서 국민적 눈높이가 더 중요하다는 어떤 뼈저린 반성이라면 반성,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 하고 왔다는 증거, 그 언론 분석 기사를 재미있게 봤는데 앞으로도 이 국민의 초점을 맞추는 모습 계속 보여진다면 권지웅 비대위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던 반성하는 모습 계속해서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이사장과 권지웅 전 비대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참석, 김건희 여사의 동참, 그리고 비공개 간담회 일정을 별도로 수행을 했는데 영상은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일정이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갤럽 조사에서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지금 여당 내 상황이 그동안은 이준석 전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 정치인들 간의 대립과 갈등 구도였다면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어제 이 자리에 나온 장해찬 이사장이 국회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여당 내 청년 정치인들 간의 정면 충돌, 대립 양상으로 약간 양상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중간 광고 보고 말이죠. 잠시 후에 장해찬 이사장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기자회견을 했는지, 그다음에 나오고 있는 장해찬 이사장에 대한 또래 정치인들의 비판 발언에 대해서 장해찬 이사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질문할 게 없는지, 이런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